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사연자분 부모님께 배은망덕을 하며 히스테리를 부린 사촌에게 차디찬 사이다를 힘껏 날린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글들은 대부분 여자분들이 올리신 글이네요. 죄송하지만 저는 남자인데 글 하나만 올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재밌는 일이 있었거든요. 저는 40살, 아직 사춘기 감성이 살아있는 노가다 하는 아저씨입니다. 저는 서울에 삽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희 집에서 1시간 반 거리의 지방에 사시고요. 1년 전쯤 둘째 이모가 칠순이라고 해서 부모님이 서울로 오셨습니다. 어느 뷔페에서 이모의 칠순잔치를 한다고 했는데 저는 그날 지인의 결혼식에 가느라 못 갔었죠. 그날 저녁에 부모님 서울에 잘 왔다 가셨나 전화통화만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주말에 부모님이 서울에 사는 형제들 나눠줄 야채랑 뭐랑 있다고 와서 가지고 가라고 하셔서 부모님 댁으로 갔습니다. 내려가서 부모님 농사일도 돕고 우리 아들이 할아버지께 장기를 또 도전한다고 해서 저희 아버지랑 우리 아들이 장기 두는 거 훈수도 두다가 부모님이 싸주시는 농산물 트렁크에 가득 싣고 올라왔습니다. 그날 점심 식사를 하면서 부모님과 얘기를 하는데 얼마 전에 부모님이 가셨던 이모의 칠순잔치에서 부모님이 사촌형 하나랑 얘기를 했던 걸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사촌 중에서 좀 싫어하는 사람인데요. 어머니가 사촌형을 만나서 이모 집에 한번 놀러 와라 라고 말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사촌형이 말하기를 제가 왜요? 거길 왜 가요? 이랬대요. 아버지가 이어서 말씀하시길 그게 예전에 추석 때는 우리 집에 안 오고 설날에만 와서 수금해 가고 군대 간다고 와서 수금해 가고 제대했다고 수금해 가던 놈인데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생각이 났습니다. 그 사촌형은 저희 집에 평소에 놀러 오거나 하는 일이 없었는데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때뿐만 아니라 자기 졸업했다고 입학했다고 하면서 저희 부모님을 찾아와서 인사를 드리던 사람이었죠. 까놓고 말씀드리자면 저희 부모님이 좀 부자입니다. 지금 지방에 전원주택 지어서 옆에 텃밭 가꾸면서 사시겠다고 내려가셨는데 그 텃밭이라는 것이 5,000평이 넘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 댁 차고가 있는데 그 차고는 아버지가 리모컨으로 차고문을 열고 닫는 차고입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면 오버하는 것 같을 수도 있으니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저희 부모님은 돈을 많이 버셨어요. 제 아버지가 당신의 조카뻘 되는 제 사촌들에게 주는 세뱃돈이나 만났다고 주는 용돈이 꽤 컸었죠. 어쨌든 용돈 받는 재미에 아까 말씀드린 그 사촌형도 무슨 일만 있으면 저희 집에 와서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린다고 왔었어요. 이랬던 걸 가지고 저희 아버지께서 수금하러 왔던 놈이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어머니가 좋은 마음으로 한번 집에 놀러 오라고 한 얘기에 사촌형이 큰이모인 제 어머니에게 그렇게 쏘아붙이듯이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그 사촌형에게 어떤 분이신데요. 저희 어머니가 장녀신데 이모들 결혼해서 자리 잡아갈 때 저희 부모님께서 어떤 집을 사라고 알려주시고 집 등기도 도와주시고 집 사는데 돈이 모자르면 보태주시고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면 사촌형도 그 얘기를 자기 부모에게 듣고 자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조카들인 제 사촌 형제들 결혼식마다 축의금도 엄청 큰 돈을 하셨고요. 자기에게는 그런 은인과 같은 우리 부모님을 때마다 찾아뵙고 하지는 못할 망정 그렇게 쏘아붙이듯이 말하는 게 말이 되나요? 사촌 형이 저희 어머니께 했다는 말을 들으니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그 사촌 형은 어려서부터 좀 그랬습니다. 지금은 우리 아들들도 자주 쓰는 말이지만 어쩌라고 라는 말이 흔하게 쓰이지 않던 저희 어린 시절에도 무슨 말만 하면 사촌형은 어쩌라고 하며 사람을 무안하게 만드는 재주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저에게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어요. 저희 집에 사촌형이 와보면 자기 집에는 없는 오디오도 있고 비디오 게임기도 있고 하는 것을 보고 괴리감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사촌들 앞에서 그 어린 나이에 잘난 척을 했겠습니까? 있는 척을 했겠습니까? 저희 부모님은 어려서부터 자식들이 절대 있는 척 못하게 키우셨는데요. 그래서 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촌형이 자기 집과 저희 집이 경제적으로 차이가 나서 어린 마음에 그 부분이 기분이 나빠서 저에게 그랬던 거 아닐까 하고요. 그래서 그 사촌형의 질투심에서 나온 행동들을 이해하려고 했었지요. 그래도 어쩔 때는 근데 다른 사촌들은 그런 거 전혀 없는데?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 사촌형이 밉살 맞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제는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자기 부모님을 자리 잡는데 도움까지 준 은인과 같은 이모이신 저희 엄마에게 그렇게 싸가지 없게 말한 것은 제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이 들더이다. 그리고 부모님께 그 얘기를 듣고는 저도 잊고 있었던 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인테리어 회사에 취직을 했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시기에 사촌형도 취업이 되었는데요. 사촌형은 대학 졸업 후 취준생 생활을 2년 하다가 대기업에 취직이 되었습니다. 저는 인테리어 회사에 다니면서 몇 년간 일을 배워 인테리어 회사를 차릴 생각으로 열심히 일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촌형이 저를 만났을 때 무척이나 잘난 척을 했었던 것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사촌형이 자기는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에 취직을 했는데 저는 몸 쓰는 일이나 하고 있냐면서 고생이 많겠다는 얘기를 빙빙 돌려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자기 연봉이 얼마고 연말 보너스가 얼마고 등등 정말 사촌형이 어려서부터 잘 쓰던 말 어쩌라고 라는 말이 튀어나올 뻔 했지만 주위에 다른 사촌 형제들도 있고 해서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그때도 그 사촌형이 어렸을 때 자기는 누리지 못했던 것을 누리고 살아온 제가 질투가 나서 그랬겠거니 하며 이해하고 넘겼습니다. 그 이후에도 자기가 부잣집 딸이랑 결혼했다. 자기 승진해서 연봉이 얼마다. 자기 지인 중에 어느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다. 등등 저만 만나면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정말 어쩌라는 건지. 어렸을 때 한때는 가까이 살아서 자주 만나고 놀고 그랬던 사촌형이지만 이제는 1년에 한두 번 누구 잔치에서나 볼까 말까 한 사람이라 그냥저냥 넘겼습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에게까지 그렇게 말을 싸가지 없이 했다는 것은 저도 참을 수가 없을 정도로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사촌형에게 만나자고 해서 한번 개지랄을 떨까 하는 생각까지도 들 정도로요. 부모님으로부터 그 얘기를 들은 날 집에 오는데 제가 화를 사귀느라고 차에서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와이프가 왜 그러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와이프에게 다 했더니 와이프도 많이 열받아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던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얼마 전에 막내 외삼촌 환갑잔치에서 그 사촌형을 만났습니다. 제가 아직 사춘기가 안 지났는지 그 사촌형 옆에 앉게 되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비 좀 걸려고 사촌형과 같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렇게 앉아서 음식을 가져다가 먹고 있는데 사촌형이 또 시작을 하더라고요. 자기 직장 동료들 중에서 30대들은 우리 때와 다르게 어떻다. 자기는 회사에 많은 성과를 주는 사람이라 쉰 조금 넘으면 별을 달 수 있다 등등 뭐 그런 헛소리들이었습니다. 진짜 어쩌라고요. 그러더니 자기 집 이사했는데 한번 오라고 하면서 저보고는 지금도 그 빌라에 사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했는데 사촌형이 저에게 얼른 돈 벌어서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가야지 라고 했습니다. 잘 걸렸다 싶었습니다. 얼씨구나 하며 제가 사촌형에게 아버지가 준 빌라 꼭대기층 독채로 살고 있어서 건물 관리도 해야 하고 그래서 이사를 못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사촌형 표정이 좀 놀라는 표정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모부가 시골에 논밭만 있는 거 아니었어? 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기다리던 얘기였습니다. 형, 무슨 옛날 얘기하고 있어. 우리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 젊을 때나 그 땅이 논밭이었지. 지금은 서울에 논밭이 어딨어. 다 건물이지. 서울에 있던 땅들 중에서 나라에 수용된 건 어쩔 수 없이 보상금 받아서 지방에 논이나 밭을 사긴 하셨지. 라고 묻지도 않은 말까지 꺼냈죠. 그랬더니 사촌형이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이모가 시골에서 집 조그맣게 지어서 내려가셨다고 해서 난 니네 집이 그 정도인 줄은 몰랐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형,
우리 아버지 집 차고 리모컨으로 열고 닫는 집이야. 형은 아직도 우리 부모님 집에 안 와봤나?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촌형이 기분이 나쁜지 저에게 너는 회사에서 고생 많지?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치, 우리 할아버지 말씀 중에 주인은 종의 종노릇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사장인 내가 직원들 눈치 봐가며 일 시키느라 쉽지는 않아 라고 했습니다. 사촌형은 너 회사 차렸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여기서부터는 대화체로 쓰겠습니다. 회사 차린 지가 언젠데 요즘 인테리어 회사들 힘들다던데 잘 되냐? 우리 회사 오래됐잖아. 자리도 좀 잡히고 해서 그냥 현장 15개 정도는 돌아가. 내가 내 입으로 잘난 척 할 수 없으니까 이따 내 차나 구경해. 형 같은 월급쟁이는 평생 타기 힘든 차일 거야. 이런 대화가 오가다가 사촌형 아이들이 보이길래 5만 원짜리 한 장씩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촌형에게 우리 어렸을 때 형이 우리 집에 오면 우리 아버지가 형한테 용돈으로 수표를 주고 그랬었는데 나는 우리 아버지만큼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형 애들한테 5만 원씩밖에 못 주네. 난 아직 멀었나 봐.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잘난 척하며 저를 기죽이고 싶어 하던 사촌형에게 말했습니다. 형, 언제 한번 아이들 데리고 부모님 집에 놀러와. 요즘 애들 농촌 체험을 돈 주고도 한다는데 와서 애들 흙장난도 좀 하고 그러면 좋잖아.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촌형이 시간 봐서 주말에 한번 갈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형수도 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형, 예전엔 우리 집에 건수만 있으면 수금하러 왔었잖아. 이제 돈 번다고 안 오기야? 그럼 우리 엄마 아버지 섭섭하시지. 시간 내서 자주 와. 오면 우리 아버지가 형 애들 용돈 많이 주실 거야. 아니, 형한테도 아직도 용돈 주실지도 몰라. 라고 말해버렸습니다. 사촌형은 제 말에 기분이 많이 상한 것 같은데 애써 웃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 좀 하다가 다른 사촌들과도 좀 얘기하다가 이모들 외삼촌에게 귀여움 좀 떨다가 돌아왔습니다. 어렸을 때 사촌형은 자기 집에 없는 거 저한테 많이도 빌려갔어요. 예를 들면 일렉 기타랑 앰프, 비디오 게임기, 음악 CD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을 사촌형이 빌려가면 팔아먹었는지 어쨌는지 회수가 안 되었던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필요한 것들 가지러 오거나 우리 아버지에게 맡겨놓은 돈 찾으러 온 사람처럼 수금을 하기 위해 저희 집에 자주 왔던 사촌형이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가 좋은 마음으로 집에 놀러 오라고 했더니 그 말에 제가 왜요? 라고 했으니 사춘기를 아직 못 벗어난 제가 열이 안 받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진 조건들로 사촌형 약 좀 올렸습니다. 제 글 읽으시는 분들 저는 좀 있다고 사람 무시하는 사람 아닙니다. 행여라도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얼마 전에 사촌형과 나눴던 대화 내용을 부모님 댁에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오랜만에 걔를 만나서 뭘 그런 얘기를 하냐 하시면서 입이 귀에 걸리셨어요. 이런 거에 좋아하시는 거 보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도 아직 사춘기가 안 지났나 봐요. 나라 전체가 어려운 시점에 제 글 읽고 한번 웃으시라고 글 올립니다. 우리 모두 힘내자고요. 저는 내일도 새벽부터 노가다를 해야 해서 자러 갑니다. 안녕히들 주무세요. 사촌형이 본인에게 그런 건 참아도 부모님에게 그런 건 못 참는 걸 보니 쓰니님은 참 효자신가 봅니다. 사이다글 재밌게 읽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